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기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없었던 터라 배경을 두고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SBS 취재 결과 지난달 15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이 입증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태안반도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두가 괴이할 정도로 큰 가분수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입니다. 타격 목표는 이어도 방향 약 400km 지점. 최대 사거리는 800km지만 반으로 줄이는 대신 고도를 대폭 높여 미사일 재원을 평가하는 고각 발사 방식입니다. 시험 결과는 목표했던 대로였습니다. 2톤짜리 초대형 탄두가 800km 날아가 마하 10 이상 속도로 낙하해 지하 100m까지 관통한 뒤 폭발하는 초고성능 벙커버스터 목표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험 발사한 2발 중 1발의 낙하 속도가 설기보다 빨라 실패했는데 이를 넉 달 만에 개선한 것입니다. 정부는 7월 15일 시험 발사 결과를 현무-4 개발의 최종 성공으로 판정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 시험 발사 영상을 보고 개발 성공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현무-4는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허용된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800km에다 철근 콘크리트 관통력을 극대화해 극비리에 개발하다 보니 대통령도 속 시원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지휘소, 핵시설 등 지하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의 다음 절차는 양산과 전력화인데 군은 모든 계획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현무-4 개발 성공 재확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천명.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임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최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에 달하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발사된 현무-4는 400km를 날아가 지하 100m 깊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현무-4 개발 성공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장사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더욱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 천명한 건 처음입니다. 미중일 등 주변국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가운데 한국군의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ADD도 창설 50주년에 맞춰 연구 중인 첨단 무기체계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국산 시제품 개발을 마쳤고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려 적성 지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초소형 군집 위성체계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오현웅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30분 간격으로 주요 정찰 대상을 관측할 수 있고 초소형으로 저가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ADD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하는 미래전과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국방과학 기술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항모 첫 공식화 35비 도입하나. 국방부
경항공모함 첫 언급해 대형 수송함 이사업 전환.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이 경항공모함 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당초 대형 수송함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군이 경항공모함으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수직이 착륙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F-35B 도입이 추진되면 공군의 F-35E 20대 추가 도입 사업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군은 내년까지 F-35E 40대 도입을 완료한 뒤 곧바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E 60대 체제를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F-35B가 도입되면 F-35E 도입은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 정찰 자산 도입을 언급하면서 합동이동 적감시 통제기인 조인트 스타스가 도입 0순위로 거론됐다. 조인트 스타스는 200에서 500km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이나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 목표물 600에서 1000여 개를 탐지해 추적하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다. 비무장지대 인근 상공에서 평양에서 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군은 감시, 정찰에 집중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과 중고도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도입된 글로벌 호크가 연속 촬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용 정찰 위성을 확보해 영상 촬영 주기를 향상시켜 미국 전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보유도 언급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예고. 탄도미사일 현무 -4, 순항미사일 등 약물려 미사일 전력 대폭 보강. 최근 시제품이 개발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적용키로 한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는 기존 KF-16, F-15K에 장착해 4, 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국산 AESA 레이더에는 5mm 크기의 모듈 1088여 개가 박혀있다. 눈만 1088개인 셈이어서 한 번에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보유도 언급했다. 기능적으로 보면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전력이다. 노무현 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부활의 신호탄이 됐다. 미사일 전력도 대폭 보강한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800km급 탄도미사일인 현무 -4와 순항 미사일의 양도 늘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현무 -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킬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단독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 2도 추가 배치한다. 철매 2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높이의 고도에서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5번의 지침 개정에도 여전한 한국군 미사일 족쇄. 독자적 개발체제 확립. 지대지 미사일 개발하되 1단계는 1975년 이전 국산화를 목표로 할 것.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26일 오원철 청와대 경제위 수석 비서관에게 이 같은 극비의 메모 한 장을 전달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프로젝트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박사가 공동 집필한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책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대한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고 소개한다. 미국도 10년이 걸린 미사일 개발을 6년여 만에 완료한 것이다. 기술, 자본, 설비도 없던 우리나라의 1970년대가 이룩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첫 국산 미사일 백곰이 간섭의 시작. 그러나 미국은 백곰 개발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냉전 당시 공산 진영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던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용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당시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ADD를 방문한 데 이어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ADD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특히 1979년 7월 위컴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노 장관은 그해 9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게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된 한미미사일 지침의 탄생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우리 군의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현무-2A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사진 국방홍보원.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미국의 압박에 미사일 개발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은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것이 현무 프로젝트다. 현무는 사방신중 북쪽을 지키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미 백곰의 자기 버전인 백곰-2의 미사일 설계도와 기술 자료, 중요 부품 등이 있었기 때문에 1985년 9월 공개 시험 발사에서 북방의 수호신, 현무의 개발이 완성됐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 10월 두 번째 한미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배경이다. 사거리 180km 제한뿐만 아니라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거리 800km 제한. 이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와 맞물려 한미는 2001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개정을 더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800km의 현무-4는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로 2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다. 유사시 최후방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지난달 28일에는 또 한 번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고체 연료 기반 로켓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추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었었는데 이를 푼 것이다.
보다 저렴하고 기술적 이점이 큰 고체 연료 로켓의 개발로 다수의 군정찰 위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거리 800km 이내 제한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미사일 주권은 속박받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를 해제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박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사실상 확보하고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정찰 및 타격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추가 지침 개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공동 안보 위협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